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우파 변호사단체 자유변호사협회, 약칭 자유변협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투개표 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식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 등으로 현실적으로 큰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총선 전에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선거관리 개선책이라도 시급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변호사단체 중 좌파 성향 민변의 반대쪽에서 분명한 우파 성향을 드러내는 단체는 도태우, 윤용진, 박주연 변호사 등의 주도로 최근 발족한 자유변협과 기존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이 있습니다. 한변과 자유변협 두 변호사단체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좌파 세력에 대한 반대 입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유변협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반면 이재원 변호사가 회장인 한변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권오용 변호사가 한변 회장 선거에 나섰으나 이재원 현 회장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 문제에 대한 한변의 이 같은 태도는 자유변협이 발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자유변협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투개표 제도 개선 방안 즉각 추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선거법 개정 없이 현재 가능한 핵심적인 투개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모두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7가지는 첫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둘째,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종이로 된 투표자 명부록에 기재하게 하고 사전투표 용지도 1년 번호표를 붙인 다음 오려서 따로 보관하게 함. 셋째, 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사인 즉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 넷째, 사전투표소의 수를 줄이고 모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 종료 후 개표 시각까지 실시간 온 국민에게 공개되는 영상 감시 하에 그 자리에 보관. 다섯째, 개표는 전면 수개표로 진행하며 모든 개표 단위마다 온 국민에게 공개되는 실시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것. 여섯째, 개표 완료 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정확하게 투표 개표되었는지 각종 물증을 가지고 사후감사 실시. 7번째, 봉인지와 봉인 테이프에 대해서는 뜯으면 흔적이 남는 잔류형을 사용하고 관리 책임자의 날인 책임 아래 배포량과 사용량을 최상층에서 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 7가지입니다. 이어서 자유변협이 이번에 제시한 7가지의 개선책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코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년 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및 1년 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문상 바코드로 되어 있으며 바코드조차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적 조작, 개인정보 침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사전투표 용지에 더 이상 QR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바코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여기에서 법문이란 것은 법률이라고 할 때 법자와 그리고 걸을문해서 법의 문맥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사항을 투표자 명부 종이에 기재하게 하고 사전투표 용지도 1년 번호표를 붙인 다음 오려서 따로 보관하게 하는 것에 상세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은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문상 서명한 후라 표현되어 있어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사항을 투표자 명부 종이에 기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전투표자 수의 조작을 어렵게 하고 사후 검정 시 물증을 남기게 된다. 세 번째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 즉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에 상세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적힌 대로 하지 않아온 것이 문제다. 각 투표관리관이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전투표 당일 각자 자신의 도장을 들고 오게 해야 한다. 범죄적인 위조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당일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선관위가 나누어 주었다가 회수하는 도장이 아니라 각 투표관리관이 집에서 자신의 개인 도장을 들고 와 이를 날인하게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사전투표소의 수를 줄이고 모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 종료 후 개표 시각까지 실시간 온 국민에게 공개되는 영상 감시 하에 그 자리에 보관하는 것에 상세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인계하는 경우라고 표현하여 투표지를 인계하지 않고 투표함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보관하였다가 개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너무나 여러 갈래로 항존하고 있다. 대만 등 여러 외국의 사례와 같이 투표함 불이동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지금 항존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개표는 전면 수개표로 진행하며 모든 개표 단위마다 온 국민에게 공개되는 실시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는 상세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 시, 군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이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표 및 집계 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물적 검증이 쉽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로는 개표 완료 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정확하게 투표 개표되었는지 각종 물증을 가지고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 무작위로 골라 감사하기에 부정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봉인지와 봉인 테이프에 대해서는 뜯으면 흔적이 남는 잔류형을 사용하고 관리 책임자의 날인 책임 아래 배포량과 사용량을 최상층에서 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빈 투표용지, 사전투표지용 롤용지에 대해서도 최상층에서 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수량을 관리해야 한다. 봉인도구 및 빈 투표용지 등에 대한 엄격한 수량 관리로 위조된 투표지와 봉인이 나타나기 어렵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회장인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변협은 이상에 든 사항 외에도 현행법 아래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 정치체제는 존립할 수 없다. 지지정당이나 정책 차이, 정치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범국민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천명한다라면서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현행법 아래서도 가능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변협은 또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를 높이는 길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실시하여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최근 털어놓은 심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후 지금 약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가지 흐름, 자신이 느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증명된 것, 옳은 것만 믿지 않습니다. 편리한 것도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비록 틀린 것이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 편리해집니다. 어느 날 자신이 믿어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항합니다. 심지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믿어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든 그 대상을 미워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의 취약성 등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실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한편 그동안 바보 천치 취급을 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좀 거리를 두며 여유롭게 나를 대하던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짜증을 내는 모습을 요즘 부쩍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나를 한 수 접어주며 이른바 쪼다가 머리가 나빠서 참 고생이 많다는 식으로 나를 가련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금 인내하며 들어줬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저놈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맞고 내가 틀렸었다는 말이야? 이런 자각이 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놓고도 이리 야단들인데 하루아침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던 그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혼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손쳐도 한때 우파의 농객이었던 사람이 국정원이 음모론을 펴는 것이라며 그런 악마 집단은 해체하라고 한 건 조금 너무나 같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밝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제 입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또 최근에 계속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어느 젊은 친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쩌면 될 뻔했다가 나중에 이제 탈락하기도 했던 친구 모양인데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소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매도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올려놨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친구 참 도대체 젊은 애가 제정신인지 어떻게 그렇게 오만 방자하고 불손하기가 짝이 없는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더구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된 친구가 지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사기꾼 운운했던 그 친구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다 대고 사기꾼 운운했다면 그런 인간성을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분노스럽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저런 친구가 만약에 어떤 형태의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끔찍한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민경욱 전 의원은 또 다음과 같은 짧은 글도 남겼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와 싸우는 걸 두고 국회의원 떨어진 것이 아무리 억울해도 너무 징하게 집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떨어진 게 억울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 세상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보람차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껏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0년 4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함께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가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